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22강 비판 연습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학생글을 봤잖아요. 학생글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서 실제로 학생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실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느껴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비판하는 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5가지 요소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적용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논제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쪽수는 207쪽입니다. 207쪽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7쪽 펴 보시면요. 논제 분석입니다. 한양대 기출문제 앞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죠?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앞에서 같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일단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비판 대상이 논리, 사실에 부합하느냐, 근거가 타당하냐, 주장이 문제는 없느냐, 그래서 주장과 반대되는 어떤 사례는 없느냐, 혹은 내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하는 사례는 없느냐, 요것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문제고, 이 3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쓰려면 3번을 잘 챙기셔야 되고, 4번은 학생이 시키든 시키지 않든 잘해요. 뭔가 주장의 문제점, 너처럼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많아. 2, 3, 4, 4번은 학생들이 시키지 않아도 좀 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이러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글을 쓰는 어떤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비판의 기준이 되는 거고, 논제는 가, 나를 바탕으로 비판하라, 한계를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가, 나와 반드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가에 근거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논제부터 한번 보죠. 자,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논술 문제는 뼈대, 조건,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술 천재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1번은 항상 뼈대로 붙여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설지 작업을 거의 한 2, 300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 작업을 다 해뒀는데요. 제가 이제 논술 천재 강의 끝나고 나면 그것도 조금 정리해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논지를 요약하고 뼈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건이죠. 바탕으로 하는 건 뭐죠? 개념화를 하라는 겁니다.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라. 개념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답을 해야 될 거 1번이 2개죠. 그죠? 그러면 글은 크게 요약하는 거 한 덩어리, 논하는 거 한 덩어리네요. 그죠? 근데 요약하는 게 가, 나니까 요약에서도 반은 가 요약, 반은 나 요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제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될까를 조금 생각해 두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뼈대, 자, 그림을 좀 그려 넣었습니다. 뼈대, 요약하고 한계를 논하라. 조건, 가나를 바탕으로 개념화하라. 개념은 호모 이코노미쿠스, 뭐죠? 인간은 이익에 반응한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의 근원은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진짜 이익인가를 따져주는 거. 자, 그러면 구조화를 해봅시다. 시험을 보는 내가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어요 라는 답을 쓰는 과정에서 가와 나가 참조, 가, 나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에서 적용해야 될 것과 나에서 적용할 것을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딱 적용해 보면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정확히 나와야 되겠네요. 이 논리적 관계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다면 이제 따로 구조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논제를 스스로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조금 좋겠습니다. 자, 논제만 보고 구성을 하면 가 요약, 나 요약을 한 100자 정도, 뭐 길게 하면 150자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가를 통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의 한계 200자, 나를 통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의 한계 200자, 이 정도로 배분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대부분 학생들이 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쓰냐? 가 200자, 나 200자, 한계 정리하는 거 200자, 이렇게 씁니다. 자, 비판하는, 요약하는 건 텍스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요약에서 점수를 많이 딸 여지는 없어요. 비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서 점수가 결판이 나죠. 그러면 점수가 결판이 나는 부분을 잘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도
논술 문제의 배점이 뭐 100점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100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잘 써야 변별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걸 논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내공이 조금 쌓인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첫 번째 비판 대상의 논리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비판 대상의 논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행동한다, 이익이 될 때 라는 구조를 띠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한다, 이익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걸 좀 줄이면 인간은 행동한다, 이익을 기준으로. 자, 앞에서 제가 몇 번 설명한 사고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동의 근원은 이익이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판은 이 근거, 기준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 요걸 물고 늘어지는 게 논리적 비판. 요걸 물고 늘어지는 게 주장의 문제점, 합리적 비판입니다. 자, 이익? 아니야, 야, 그건 사실과, 인간은 이익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근거해서 행동해. 너가 말하는 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이익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해.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찾지 않으면 비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사실의 부합성. 사실의 부합성의 핵심은 팩트입니다. 즉, 이익이라는 팩트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행동한다라는 형태로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가를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가를 한번 보면요. 자, 가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거 하는 건데, 가에는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죠. 미합 중국이 형성 초기에 미국 정치를 날카롭게 관찰했던 토크빌. 자, 사회학을 공부하거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토크빌은 자주 나옵니다. 뭐 이게 물론 논술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죠, 그죠? 자신의 행동은 이익의 원칙에 따라 설명하기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는 미국인들은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자신들이 실은 관대하다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 즉,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 근데 실제로 본성은 관대한 거야. 그죠? 남을 도우려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 그죠?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왜? 미국에 왜 왔어요? 돈 벌려 왔잖아, 이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뭐 7, 80년대 많이 초기 이민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왜 갔어요? 돈 벌려고 한 거죠. 자, 하지만 유럽인들과 달리 미국인들은 자신들과 그런 식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근데 관대한 점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렇게 이익의 원칙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고 어떤 이타적 행동을 억누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수없이 많은 이타주의와 배려의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중요한 키워드죠. 인간의 행위의 동기에는 이타주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동기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대가 없이 헌혈하거나 기부하는 건 그런 드문 일은 아니다. 사실은 자기 이익의 원칙이 일상적인 인간 행동과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게 미국적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때요? 우리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의 원칙은 이렇게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이익의 원칙이 강화되면 사회적으로 유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인간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계를 비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이 아니라 사실은 이타적인 것, 그죠? 이타적인 것, 배려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아 라고 비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를 요약을 요구했으니까 요약한 글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장 간면하게 얘기하면 미국인들은 인간은 이기적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이타성과 배려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본성에는 이기심 외에 이타성과
어떤 배려의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1차 요약은 대략적으로 조금 길게 했고요. 제가 1차 요약, 2차 요약, 3차 요약까지 썼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썼냐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길게 쓸 때와 짧게 쓸 때 조금 따져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약하는 연습을 할 때 제시문의 필자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이 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 따져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비판하는 글이 주된 어떤 논의이기 때문에 이 요약에 대한 설명은 사실 복습 겸 해서 조금 자세히 써놨어요. 요약하는 설명은 조금 간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논의하는 대상은 미국인들의 행위죠. 미국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죠? 미국인들은 자기의 어떤 이타적 행위의 동기를 자꾸 이익의 원칙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죠? 왜 그렇죠? 미국인들의 이데올로기가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말을 만들면 되고, 그래서 2차 요약도 해보았습니다. 2차 요약. 그죠? 2차 요약 한번 볼게요. 제가 왜 1차 요약은 조금 길게 하고 2차 요약은 짧게 했냐면, 결국에는 1번, 2번, 요약, 가나를 요약하는 것들은 대략 한 100자에서 150자 사이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중요하다고 해서 다 모아놓으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분석할 때 내가 150자 내외에서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요약, 2차 요약으로 좀 줄여 놓았습니다. 즉 어떤 전체 구성과 관련해서 내가 쓸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떤 짧은 요약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각 제시문을 요약 정리할 때 2문장 정도로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인들은 일상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이기적인 것이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신들의 행위를 이익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이 확산된다면 이타적 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략 이런 맥락으로 지금 가 제시문을 요약하면 괜찮겠습니다. 조금 더 줄이면, 미국인들은 이기적인 것은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타적 행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 쓰면 뭐 요약으로는 크게 무리 없겠네요. 자, 그러면 비판하는 글을 한번 써봅시다. 자,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은 인간은 이익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죠? 비판해야 될 대상의 논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네. 가에 따르면 호모 이코노미크스 개념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 사실을 기준으로 비판한 거예요. 자, 비판을 하건 설명을 하건 요약을 하건 모든 텍스트에서 논리의 기준을 정확히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 논술은 기준 싸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진짜 다른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탁월한 글을 쓸 수 있어요. 비교를 하더라도 제시문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다른가고, 요약을 하도 어떤 기준에서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가고,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서 비판을 할 수 있는가고, 자기 견해를 쓰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논리를 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준 싸움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글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기준이 없어. 제시문에 있는 필자의 기준을 정확히 못 찾아. 그러니까 어렵죠. 독해가 지식과 정보를 정리정돈하는 습관만 들이다가 기준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하는 연습을 안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배려나 이타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이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본능에 따라 배려나 이타적 행동을 하는데, 인간은 이익에만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행동 근원을 설명하는 것에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야, 인간의 행동에는 뭐 자연스러운 배려나 이타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논술에서 쓰는 논술 천재에 들어있는 개념어는 여러분들이 원고지에 쓸 수 있는 어떤 말들,
썼어요. 예를 들어 범주라는 말, 범주적인 범주에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의 부합성은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을 하면 조금 될 것 같고요. 근거의 타당성 비판 한번 봅시다. 자, 근거의 타당성. 근거의 타당성은 너의 근거에서 너의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요. 요거는 나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요거 제가 일부러 가, 나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한 건 이렇게 꼭 설명하려고 이렇게 고른 것도 있지만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일부러 가, 나를 나눠 놓았습니다. 자, 나는 최후 통첩 게임입니다. 그 최후 통첩 게임, 뭐 게임 이론 이런 것들은 한때 논술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 게임 이론이 왜 많이 나오냐면 인간의 행동을 어떤 행동주의 혹은 심리학과 관련지어서 행위를 이렇게 계량화 혹은 측량,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그 행동의 일관성을 통계라든지 어떤 확률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 강했는데 1970년대 후반 어떤 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인간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일관된 어떤 행동의 양상을 띈다라는 점에서 이런 어떤 그 행동주의적인 어떤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심리학과 가면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죠. 과거와는 달라진 어떤 심리학, 사회과학의 어떤 연구 방법, 탐구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탐구 방법이 인간을 잘 보여주느냐, 물론 잘 보여주는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탐 시간에 배우는 어떤 그 뭐죠? 해석학적 방법 있죠. 그게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증적 방법하고 해석학적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해석학적 방법, 그러니까 실증적 방법이 여기에 좀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은 제비를 뽑아 누가 A의 역할을 맡고 B의 역할을 맡는지 결정한다. A 역할을 맡는 사람은 10만 원을 둘 사이에 얼마씩 가져주지 B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A가 그 10만 원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B에게 줘. 대신에 B는 A가 나눠준 금액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받으면 A도 이익, B도 이익이죠. 나 안 받아 하면 어때요? A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 적당 금액을 나눠줘야 B에게 나눠줘야 A도 이익이 되겠네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B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 실험에 참가하는 두 사람이 모두 완벽하게 이기적이라는 가정을 했다라고 칩시다.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A라는 인간이 10만 원을 받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100원만 주더라도 B는 어때? 공짜 돈 100원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어때?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따르면 합리적 판단을 하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에 따르면 땡큐 웬일이야 100원 생겨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생각할 건데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A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차지하겠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고요. 성균관대 기출문제에서는 이 최후 통첩 게임을 전지구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국가별 차이에 대해서 나누어주고 그것과 관련해서 논술하는 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었다. 그러니까 A도 완전히 이기적인 건 아닌 거야. 그죠? 조금, 그러니까 많이 나눠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최소한 40% 이상의 목을 제의하는 관대함을 보였다. 결국 인간의 행위는 제가 관대함 왜 이렇게 크게 했어요? 인간의 행위에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제가 요약할 때 뭐 강조했죠? 키워드 강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비판의 중요한 기준,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찾아야 돼요. 관대함. 즉 A는 뭔가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니까 관대함을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B는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점은 B의 역할이다. B는 어떤 특정한 어떤 형태를 보였죠? 자, 대략 자신의 목표의 2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의를 거부해 버리는 것이다. 어때요? 제의를 거부해 버리면 20%만 하더라도 10만 원에 20%면 2천 원이 공짜로 생기는데, 야, 나 이거 못 받아. 아, 저놈 진짜 싸가지 없어 하고 안 받는다는 거야. 왜 안 받아요? 제안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느끼죠. 그죠? 공정성입니다. 행위의 동기가 뭐예요? 공정성이야. 그러니까 A는 관대함을 보여. 돈을 주는 사람은 관대함이 행위의 동기며, 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분배에 있어서 공정하냐 안 하냐가 어떤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이익이 아니라 공정성, 관대함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점에서 너의 근거에서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너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약하는 글은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비판하는 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비판하는 글 한번 보면 결국 인간의 행위에는 이익 이외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은 인간은 이익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사례에서 보듯, 나의 사례요 B에서 보듯 2만 원이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10만 원에 20%면 2만 원이네요. 그죠? 손실을 무릅쓰고 거부하는 기 때문이다. 만약에 실제로 이거 실험을 했는데요.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높였어요.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조금만 저도 받아, 대부분이. 그죠? 이것으로 보아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궁금해하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될 거예요. 옛날에 연대에서도 그 제시문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마 논술 문제로 나왔죠. 무조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 타당하지 않다.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건 타당하다. 왜냐하면 공정함 또한 인간 행위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익으로만 설명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은 한계가 있다. 자, 논제가 한계를 물었으니까 여러분은 한계가 있다라고 답을 해주면 더 선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장의 문제점 비판 한번 봅시다. 자, 주장의 문제점은 너처럼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주장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자, 요거 참고할 힌트가 어디에 있었죠? 가에 있었죠. 가에 보면 어떻게 생겨요? 인간이 자꾸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기적인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줄어들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점점 이타적 행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가에 들어있죠. 그걸 활용하면 주장의 문제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한 사실에 부합하느냐, 근거가 타당하냐, 주장의 문제점이 있냐, 이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어디에서요? 요즘의 논술 문제는 전부 다 가와 나에 들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은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면 이타성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그 결과 가에서 보듯이 사회에 손해가 될 것이다. 더군다나 나의 최후 통첩 게임에서 보듯이 우리는 상대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통해서 이기심을 제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개념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해한 주장인 것이다. 결국에는 가에 따르면은 그런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점점 확대되면 사회적인 어떤 비용, 사회적으로도 손해가 돼서 뭔가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주장의 문제점, 그런 주장이 사회에 널리 퍼질 때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면 사회의 문제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하는 글의 구조는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 시험을 보는 내가 가에서 미국인의 행위 혹은 최후 통첩 게임을 통해서 보면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개념인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첫째,
인간의 행위에 내재한 어떤 이타심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둘째, 공정함이나 관대한 배려심을 미 인간의 행위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셋째, 만약에 쓴다면 셋째, 이러한 주장은 사회에 뭔가 유해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직접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연습 문제 넣어놨습니다. 뒤에 이 연습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에 분석한 거 있잖아요. 비판하는 글을 보고, 자, 연습 문제 20번, 21번, 22번 아마 3문제 정도 제가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 학생의 글입니다. 학생의 글을 보면서 이 글이 괜찮은 글인가 아닌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아쉽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잖아. 그러면 뭔가 감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글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글은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한 글인가, 사실 즉 팩트 체크를 한 글인가, 근거의 타당성을 비판한 것인가, 아니면 뭐 비판의 반대 사례를 들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학생글을 평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글 평가를 제가 3개 정도 넣어놨을 겁니다. 그죠? 학생글 평가 사항 3개를 읽어보면서 점수도 매겨보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논술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의문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 질문들 하시고요. 제 대표 전화가 1661-5143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논술의 법칙 사이트는 거의 1인 기업이에요. 상담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저랑 둘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거나 빡빡하게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논술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판하는 글 연습 문제 풀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논술의 법칙 사이트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